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기관의 눈으로 이어주겠습니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어저께는 시장이 조금 올라왔는데요. 그렇지만 금리 상승은 계속 될 거라는 것은 뭐 시장의 컨센서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섹터인 정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 채권 금리하고요, 시중 금리 인상으로 불안한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거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또 오후에 가면서 조금 그 매물이 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섹터는 조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석유화학 섹터가 이 주목을 받는 이유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채권금리 방향성이 좀 전환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관련해서 시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실제로 경기 회복이 맞물려서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마진 그리고 실적 기대감까지도 더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사실 배터리 관련 업체, 태양광 관련 업체인 하나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네. 주도적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네네.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은 다소 좀 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화학 쪽이나 정유 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는 주가 반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은 석유화학 제품들이 좀 전부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석유화학 제품들이 올해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오르면 일단은 좋은 건가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좀 약간 깨져서 오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요가 폭발적이어서 오르고 있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영업이익을 보실 때는 마진, 스프레드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품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프레드까지도 같이 올라가면서 네네. 영업이익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고요. 최근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요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지표뿐만 아니라 전방 업체들, 예를 들면 타이어 업체라든지 의류 업체들 이런 업체들의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당연히 원재료인 화학 업체들의 제품들도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 측면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공급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서 일부 셧다운된 설비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파 때문에 공장들이 못 돌아가는 공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만 결국은 수요가 드리븐하면서 전반적인 시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시황이 좋아진 게 가수요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유가가 상승하고 경기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기 시작을 하면 전반적인 이 제품에 대한 가수요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봤던 차화정대 사이클과 유사한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거 지금 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프로필린 초강세. 제가 이제 우리 그 위원님한테 여쭤볼 때 네. 이런 그 화학 제품들은 다 영어로 돼 있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 저 프로필린 네. 저거 과연 뭐고요? 저거 중요한 겁니까?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네. 주로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잠시만요. 네. 폴리프로필린은 또 뭡니까? 프로필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네, 플라스틱과 관련된 겁니까? 네, 플라스틱과 네. 비닐 쪽에 주로 네네. 쓰이는 제품이고 네네. 최근에는 마스크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 마스크 사용할 때 네. 부직포가 다 PP로 네네.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어지는 거고 주사기 같은 경우도 이 폴리프로필렌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기 개선 때문에 범용 제품들도 좋아지지만 네네. 위생과 관련돼 있는 주사기라든지 네네. 마스크용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프로필린이 초강세가 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화학업체들한테 대부분의 화학업체들한테 수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저 프로필렌이라는 제품은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이 대부분 다 만들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자, 그 백신이 보급이 된다고 해도 어차피 코로나 상황이 뭐 올해 내년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주사기나 네. 특히 뭐 백신을 올해 맞고 안 맞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번 내년에도 맞아야 맞을 거고 되니까요. 내후년에도 네. 맞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 그냥 플라스틱 말고요. 네. 우리가 그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시장이 계속 커질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플라스틱 시장 자체가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이슈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일회용 플라스틱 관련된 그 수요들은 사실 크지는 않고요. 저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늘어납니다. 말씀드렸던 주사기용이라든지 자동차 경량화에도 쓰이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플라스틱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시장도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SK 종합화학도 그렇고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계속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M&A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플라스틱 시장이 커지는데 그 안에서 재활용 플라스틱도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나름대로 커지고 네. 또 재활용 플라스틱도 커지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업체는 좀 대응 잘하고 있다라는 회사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네네. 매출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 음흠. 사실 이건 글로벌리 봐도 그렇습니다. 브라스켄 같은 대형 화학 업체들도 최근에 뭐 바이오 기반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규모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뭐 1억 한 7천만 톤 정도 된다면 지금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규모는 1,000톤 단위거든요. 굉장히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업체는 없고 이제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비를 계속 쏟아부을 수 있는 업체,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중요한 질문 2개 제가 할게요. 네, 유가 계속 올라갈 거로 보시는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 우리가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그 유가는 저는 상단은 제한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가 상승은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증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의 상단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아까 뭐 항공 그 카지노 얘기도 하셨지만 항공유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휘발유 수요들이 추가적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가 대비해서 이런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즉 정유 업체들의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리 보면 정유 설비들의 수급 밸런스가 회복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봤었던 정유 업체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투자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도 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G화학이 이제 100만 원 왔다가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LG화학 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도 조금 배터리 이슈 때문에 그 현대차하고 LG화학이랑 이제 뭐 네. 반반씩 비용을 분담한다는 그렇죠. 그 썰도 이슈가 있죠. 있고요. 네네네. 예.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슈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수익성을 올해는 달성하기 좀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보상금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봤었던 것보다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여전히 리스크들은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LG화학을 중장기 그림으로는 좋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노이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이네요. 네. 우리 그 수석연구원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금융 감사합니다. 투자의 윤재성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